안녕하세요. 제 리뷰 채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을 보거나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바다에서 변종 버드나무로 변했습니다. 한 상자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끼가 덮여있는 이상한 작은 돌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물살의 영향도 받지 않고 코끼리가 응시하는 시간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기둥 위에 10만 개의 원을 두른 채 중얼중얼 속삭이는 해족의 선지자가 해족을 진정한 진화의 길로 인도한다. 돌기둥을 굽이굽이 구부리며 중얼거리는 것은 마치 인류가 향을 피우는 것과 같다. 바다의 우두머리를 이끌고 그 기둥의 어떤 응답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래는 꼬리를 흔들며 심해의 다른 곳을 선회하며 풍요로운 섬을 지고 있지만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해는 단단한 수관 속에서 육지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검은 그림자. 그 순간부터 빙석 특유의 한기를 풍기는 영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많은 빅령석을 흡수하고 머리 위에 빅령화가 응결되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였지만 그는 매우 기뻤다. 그는 그것을 적합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다. 우회이가 옆에 오면 언제든지 손이 들어와요. 주인님 마음대로 크고 작아지셔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바깥 세상을 보고 나가시지 않으세요? 바보야. 여우가 한 말을 생각해봐도 가고 싶지만 곧 나갈 거야. 하지만 아직 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근처에 칠색 연꽃이 있어. 무심결에 날아서 얼굴에 다가가서 주인한테 물어봐. 같이 가자고. 알았지? 세상의 모든 걸 보고 싶어. 여행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응, 너도 알다시피 만약 네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다면 좋았을 거야. 물론 버드나무의 수련 속도에 영화 한 송이가 있었는데 많이 빨라졌어. 자, 그것을 가지고 놀러가자. 시오, 너는 안심해도 돼.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이야기할 때 너는 주선의 소음을 들을 수 있고 너의 핸드폰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안녕, 나왔어. 안심해. 나 여기서 밥 먹어. 나 먹었어. 나 야채도 좀 먹었어. 내가 산 미로로 돌아간 이후로 성숙해졌어. 내가 너한테 아주 좋은 걸 가져왔어. 나한테 전화한 사랑아.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었어. 미로 속에서 다양한 포즈를 찍었어. 메시지 시대인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성숙한 방식은 애들이 하루 종일 화난 것처럼 바보들아. 구미 언니도 아파. 링화 한 송이 너의 9집을 봤어. 정말 귀여워. 갑자기 시스템은 얼음꽃을 가리키며 우쭈이에게 얼음꽃의 속성이 이미 성형되어 마침내 이 꽃을 완전하게 수련했다고 알려주었다. 이는 그를 매우 기쁘게 눈을 들고 그것을 보면서 누가 이 꽃을 의탁하고 싶은지 알고 싶었다. 밧줄을 내밀고 송거리처럼 입가로 기어올라 소리를 더욱 멀리 가게 했다. 작은 백호가 으르렁거리고 큰 백호가 으르렁거리고 위풍당당한 으르렁거리고 내가 여기 있다. 사장님. 그는 매우 명망이 있어 보인다. 그는 흰색이다. 그러나 이 작은 백호는 그가 밧줄로 올라가야 할 작은 백사가 아니다. 그를 엉덩이에서 떼어내고 그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라. 나는 그를 작은 백사라고 부른다. 고개 들어요. 저 여기 있어요. 선생님, 얼음꽃 한 송이 주셨어요. 한 입 사세요. 한 입 먹을래요. 한 입 먹을래요. 이렇게 귀한 걸 드릴게요. 샤오바이는 한 입 빼어 물고 꽃 한 송이를 입에 물고 사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에게 푸짐한 세트를 주었다. 얼음꽃이 방금 그의 목에서 미끄러졌다. 샤오바이의 몸은 한 줄기 백광을 발산했다. 무서운 영역을 발산했다. 꽃을 먹는 바보의 눈을 날려버리려 했다. 백치는 그 반짝이는 것을 손으로 막고 소백의 진화가 얼마나 빠른지 보려고 했다. 그리고 커다란 12지장이 나타났다. 머리 위에는 푸른 빛이 몸까지 뻗어 있었다. 더 커 보였다. 꼬리가 구부러졌고 반짝이는 녹색 비늘도 있었다. 진화 과정에서 눈이 커졌다. 샤오바이는 밝은 파란 눈을 떴다. 머리와 두 모서리가 버드나무처럼 보이는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날이 너무 밝아서 멋있어 보였다. 그는 방금 높은 곳으로 날아가 양수를 비명을 질렀다. 오, 그는 날고 있었다. 꽃이나 풀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것은 정말 멋진 거잖아요. 이 태도는 어린이 나무인 누타도에게는 계속 어린아이 같은 태도네요. 소배기의 보조 기술 목록을 훑어보던 중 구름을 타고 바람을 밟는 능력을 발견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은 정말 멋진데 그것을 사장님이 존경하면서 아래에 있는 군중들도 존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새 놈의 행동을 보면 입이 다물지 않고 놀라게 만드는데
그들도 많이 발전했지만 새놈 중 아무도 이렇게 떠다니는 능력은 없어요. 나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사장님도 감탄하시고 아래에 있는 군중들도 감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놈이 떠들썩하며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들도 많이 발전했지만 새놈 중 아무도 이렇게 떠다니는 능력은 없어요. 소배기는 다시 나무 속으로 숨어 들어가며 나무의 품에 머리를 숙이고 말을 걸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성을 보기 위해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였어요. 그것은 협룡이라는 초월적인 요소 랭크 2예요. 천적을 억제하는 맹한 빙결 능력을 가진 한빙 능력을 지닌 소배기는 냉기의 숨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한번 분사되면 모든 것을 얼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차가운 공기의 흐름과 전파 방향을 통제하는 능력도 있어요. 마지막 줄은 놀란 누타도가 자신의 원소 능력을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빙의 갑옷을 자신의 원소로 변화하여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기술 목록은 아직도 협룡 변신을 통해 소배기가 몸을 넘어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협룡 체질이 있어요. 이것은 소배기에게 훨씬 더 막대한 힘과 속도를 제공하여 자신의 실력을 크게 능가하게 해줘요. 얼음을 얼리는 능력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범위가 더 넓고 마지막으로 구름을 타고 바람을 밟는 신비한 능력은 진화 후에 나타난 것 같지요. 예전에 소배기가 용으로 변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능이 필요한데 강력한 공격력과 원거리 공격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를 살인자 바람벌레라고 부르며 능력이 적에게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가 고유의 퀄리티를 지니고 있어요. 목날의 칼을 보면 위풍당당하고 위험 있는데 그 능력이 계속 발휘되어 장기적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해요. 이 능력은 아주 강력해서 소배기가 진짜로 용으로 변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죠. 만약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중국 전설에 따르면 용으로 변하려면 뱀에서 용으로 변하는 두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순종 용들과는 달리 태어난 순종 용들은 용 가문이 후손이지만 뱀에서 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으로 진화해야 해요. 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여겨지며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그 존재는 최상위에 속해 있어 아무도 눌러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소배기가 언젠가 매우부 대산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눈빛을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그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을 바라지만 사실은 감정이 최고의 힘이고 10번이 승리는 하나의 이기로 집계되죠. 누구도 오후상을 이긴 누타두가 매우부 대산으로 돌아오기 전에 세력과 북극곰 그리고 고래 때는 북쪽을 수호하기 위해 파견되어 있으며 냉담하게 돌아와서 먼 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신속히 보고하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며 유럽에서 큰 충격을 일으킬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아있는 화석의 땅으로 알려진 유럽이 이제는 이상한 생물의 천국이 되었고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어요. 38일째 아우상이 패배한 후에 큰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구름 속에 가득 찬 전기가 떨어져 천둥처럼 울리며 세계 최초의 용이 나타난 기념비적인 순간을 표시했다. 이 용은 슈퍼플라임 순위 발을 가진 유럽 표준 용으로 그 강력한 체력과 번개처럼 울리는 울음소리로 검은 하늘에 울려 퍼졌다. 날개가 넓게 펼쳐지면서 살살 바람을 일으켜 12급 폭풍으로 눈을 덮는 눈보라를 일으키고 조사대대의 발걸음을 고문이는 특별한 현상을 직접 목격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조차 믿기 어려워했다. 이 용은 아무리 유럽 표준 용이라도 그 옆모습은 전혀 다르다. 이 용은 부활이나 권력의 징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멸의 상징으로 보였다. 검은 용의 충격적인 출현에 대한 진동을 들은 유럽 자유연합, 꽃의 연합, 19연합은 모두 이상한 용이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이제 이웃한 4개 지역은 이제 모두 세계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며 닭장에서 밖으로 쫓겨났다. 자신들의 눈앞에 선 이 용은 실제로 죽음의 모습이었다. 이 용은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형상이었다. 그 후 잠시 후 자유연합, 꽃의 연합, 19연합은 모두 이 무척 다른 검은 용이 나타난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이제 이웃한 4개 지역은 모두 세계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쫓겨났다. 방금 눈사태를 일으킨 용의 모습이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 매우 빨리 용이 유럽의 눈이라는 산을 치고 나타났음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단순히 용이 아니라 전설 속의 악용이었다. 이 용은 이제 세상에 나타난 전설의 괴물이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회의실은 전설 속의 괴물이 이 세계에 나타나다니 생각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상한 세계로 진화했지만 전설 속의 동물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세계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노인은 이 용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머리에 쥐어짚었다. 아직 날개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그저 날개 부분과 합쳐진 부분뿐이었고 모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인은 이것을 일단 악용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관리자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날개가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바순위를 달성하고 막대한 힘을 보여주었다. 깊이 연구한 사람은 이들의 힘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용은 완전히 진화한 생물로 더 이상 조절할 필요가 없는 신체로 진화했다. 한편 악용은 단순히 진화 중인 생물에 불과했지만 이에 대해 관리자들로부터 어떠한 경각심도 받지 못했다. 박사는 그것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이제 손을 대야 할 때이다. 그것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더욱 끔찍한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 꽃의 연합은 아우상과 대면해야 했으며 파괴적인 야수의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며 묵묵히 앉아있을 때 박사는 이 문제를 더 진전시키고 싶어 했다. 아우상의 일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용의 시체를 손에 쥘 수 있다면 박사는 진화연구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장군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기를 원해도 박사는 용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멀리 먼 산의 임무부대는 몇 일 후에 청천하늘 아래서 청청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때 그가 조용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조그마한 문자 몇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렌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렌즈를 통해 리네가 보낸 유럽의 용의 소식을 받았다. 이제 그는 여기서 하얀 솜털의 용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이 이 세계에 나타났다. 리네는 이미 꽃의 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으며 아우상의 일후에 각 국가가 불안해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상한 생물이 나타나서 나라의 절반을 파괴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독자적으로 행동할 힘도 충분하지 않고 너무 많은 슈퍼맨과 민간인을 희생시킬 힘도 없다는 것은 아무도 계산하고 싶지 않다. 사실 이것이 정보이지만 먼 유럽에서는 어리석음과는 무관하다. 그는 화염에 불을 붙여 자신과 샤오링 사이의 증거를 파괴했다. 그는 어쨌든 이 일은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연락처를 그곳에 가보자. 만약 그가 우리의 종 다양성 회사에 가입할 수 있다면 그는 중얼거릴 것이다. 그의 멍청한 보스가 직원들 사이에서 강한 키다리 소녀를 꿈꿀 때 수백 명의 사칭자들이 소령의 지휘하에 연방 집결구에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차디찬 표정을 지었고 그들은 반인마를 찾아 계산하려고 했다. 이 유럽 드래곤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곧 타이완의 머릿속에 날아들어 그것이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인수되어 다종회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볼 것이다.